안녕하십니까, 정치빈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조기 종료했습니다. 뭐 조기 종료라는 표현이 이상할 건 없죠. 그러니까 지난 7일 이제 회의로 거의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류한 위원장도 우리가 50%를 했다, 나머지 50%는 당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이게 최근에 보면 이제 혁신위원들, 그러니까 혁신위에서는 중진들, 뭐 지도부 친윤 인사들이 험질에 나가거나 불출마를 해야 된다고 계속 압박을 넣었죠. 근데 좀 지도부 주류들이 그런 걸 좀 이렇게 피하는, 그러니까 거부하는 모양새다 보니 뭔가 좀 이렇게 더 좀 갈등 국면이 커지고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어쨌든 좀 나름 봉합을 하기는 했습니다. 지난 이제 5일이죠. 김기현 대표랑 인유한 위원장이 만나서 어쨌든 좀 이렇게 웃으면서 뭔가 좀 잘 얘기된 것처럼 보이면서, 근데 또 보면 또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안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약간 좀 뒤끝이 있는 느낌은 있었지만 어쨌든 좀 봉합한 모양새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혁신위원회가 처음 이렇게 등장할 때, 나올 때 이제 뭐 기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시간 끌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시간 끌기가 뭐냐면, 당시 이제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완전 참패를 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패배 분위기가 좀 커졌던 거 아닙니까? 이게 총선에 관해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바꾸는 느낌, 그러면서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계속 이끌어가는 시간 끌기용이 아니냐는 비판, 좀 의혹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뭐랄까,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된 모양새가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좀 이룬 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런 걸 좀 살펴보면, 그 성과를 좀 보면, 홍준표,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풀어준 게 있죠. 물론 이건 당사자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무슨 우리가 그렇게 쉬워 보이냐, 약간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 청년 비례 50% 넣어야 된다, 뭐 현역 의원 하위 20% 컷오프 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이렇게 혁신안으로 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간철된 느낌은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는 중진들, 뭐 지도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류들의 희생안들에 관해서 얘기만 하면, 언급만 하면 당 지도부 주류에서 굉장히 좀 불쾌함 혹은 뭐 분노까지 표하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좀 갈등 국면이 심해졌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냉정하게 말하면 50%를 했다기보다는 50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뭐 혁신이 도중에 보면 김경진 혁신위원이 이런 얘기도 했죠. 뭐 혁신이 시간 끌기다 해서 막 혁신위원 일부가 사퇴한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약간 좀 삐그덕삐그덕 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 당에서는 이제 뭐 대변인이나 이런 브리핑을 보면 어쨌든 혁신이가 준 것들을 잘 키워보겠다, 멋지게 키워보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이게 좀 내용이 거의 없는 것들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김기현 대표,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좀 가는 분위기기는 합니다. 뭐 김기현 대표가 나름 잘 버텼기 때문에 총선까지 갈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실제로 보면 김기현 대표와 이인영 위원장의 그 힘겨루기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겼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리고면서 이제 뭐 계속 공공연하게 나왔던 비대위를 띄울 명분, 뭐 이유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 한간에 나왔던 원희룡 비대위원장 썰, 이런 게 진짜 좀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뭐 있다고는 저는 보는데, 왜냐면 뭐 총선 직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분위기 반전을 노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막 갑자기 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총선 모드로 갑니다. 이제 공간이도 지금 시기 예상보다 빨리 뛰었고요. 인재 영입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많이 나왔던 이제 범죄심리학 쪽의 교수죠. 이수정 교수 영입도 했고, 근데 조금 재밌는 건 이수정 교수가 이제 경기대 교수인데 본인이 이제 그쪽에 있는 수원으로 출마를 희망한다고 했죠. 사실 이제 예전에는 수원이 좀 보수의 텃밭인데, 지금은 좀 민주당에서 저 오히려 더 쉽게 갖고 가는 지역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당 지도부들이 좀 험지로 가야 되는 좀 분위기인데, 약간 정치 신인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좀 모양새가 조금 이상해진 거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나름 좀 분위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요즘 핫한 거는 원희룡, 한동훈 장관 쪽인 거죠. 이제 원장관 같은 경우는 개항을 쪽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붙는다는 얘기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근데 또 보면 이제 경기 고양 쪽에는 심상정원 쪽과 붙을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건,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심의원 쪽은 원희룡 장관이 나오기를 더 바라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왜냐면 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김성애 이제 보좌관이셨죠. 그분이 나오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좀 오히려 정의당 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삼자 구도를 통해서 심 대표가 더 강력한 보수 후보가 있으면은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어떻게 표값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삼자 구도가 이번에 나온다면 굉장히 좀 강한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면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승부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좀 뭐 한동훈 장관 얘기도 뭐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한 장관은 지금 뭐 이곳저곳에서 다 찾고 있죠. 근데 저는 좀 한 가지만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결국에는 전국구 뭐 비례대표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지역구에 갇히면 좀 이렇게 상품성이 좀 확장이 안 되니까 전국구 통해서 전국 유세하면서 좀 새몰이도 하고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근데 또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제가 한 장관이면 이번 총선 굳이 나오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차라리 좀 다른 기회를 통해서 주목받는 게 낫지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 원어브댐이 되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이 줄 수도 있는 거라는 측면도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판세가 국민의한테 좀 유리하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슈들 뭐 혁신위원회부터 해가지고 뭐 장관들 출마설 얘기 그냥 크게 다뤄봤는데요. 날씨가 이제 12월 되니까 조금씩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